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 사기의 함정에 빠져 난 헤맸지.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나. 네, 안녕하십니까 계약자님들. 요즘 우리 그 1그룹이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대응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1그룹을 위주로 이제 선발대 1그룹을 위주로 이제 우리 그 분양대금을 찾기 위해서 공매로 넘어간 그 배당금을 최우선순위로 받아 오기 위한 그런 어떤 선발대로 1그룹이 이렇게 나섰는데, 대법원 어떤 판결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 기대했는데 우리가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동안 그 1그룹의 어떤 진행 상황, 우리 그 사법부를 존중하고 또 정의로운 어떤 판결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으나, 우리 그 소송하는 그 계약자는 다수인데 우리 그 변호사만 참가를 하고 그래서인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가 너무 조용히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 근거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판결을 내릴 것이다, 사법부를 믿고 이렇게 따랐는데 좀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는 아이 뭐 과자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피해 상황을 우리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사법부에도 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더 우리의 어떤 피해 금액 찾기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모든 대응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3그룹, 그동안 이제 1그룹, 2그룹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 진행이 좀 힘들 걸로 보고, 더 우리 계약자들이 단합해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야 우리의 어떤 피해 금액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웠으니까 나의 취지에 이렇게 잘 동의를 하고 또 나와 함께 하겠다면은 그대로 이렇게 공지사항대로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3그룹 운영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드 디비전 해가지고 우리 그 주로 이제 호주에서는 어떤 스테이지별로 뭐 디비전 1, 디비전 2, 막 디비전 3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서드 디비전으로 제 3그룹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뭐 신림 백화점 피해자 단체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명칭도 바꾸고 새로운 어떤 기분으로, 새로운 어떤 도전, 새로운 어떤 우리 계약자들의 모임, 힘,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가 대상. 모든 신림 백화점 계약자이면은 다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이삼을 비방하거나 신림 백화점 피해금 찾기 추진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물론 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죄입니다. 비방하거나 그다음에 피해금 찾기 추진 취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제의합니다. 자, 임원진도 이번에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또 지금 그 전에는 내가 소송에 어떤 증거 자료하고 이런 걸 제출하고 그러면 나 혼자도 충분히 이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해 가지고 또 임원진과 우리 계약자님들이 단합을 해서 어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미리 말했죠. 여기에 동참하실 분은 미리 또 임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좀 댓글도 달아주고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한 우리 계약자님에 한해서 몇 분을 우리 임원진을 구성했죠. 부대표, 그다음에 뭐 홍보이사, 또 그 총무이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원진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계약자분이 계시면은 추가 뭐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임원진에 이렇게 합류시켜서 같이 업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주요 활동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물론 우리 그 신림백화점 피해금의 반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우리 금액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함께합니다. 찾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지금 2그룹이 지금 항소심 고등법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항소심에 승소하기 위해서 2심 변론이 있을 때마다 재판 방청을 참여해야 됩니다. 변론이 있을 때 20-30명이 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뭔가 우리 그 피해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똑바로 정의롭게 판정을 내려주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론이 있을 때마다 방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 3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방청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200명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 번에 뭐 다 가는 게 아니고 변론이 뭐 여러 번 있을 예정이니까 어떤 때는 뭐 첫 선발 때는 뭐 20명 이렇게 또 그 다음 선발 때 이렇게 20명 또 그 다음 선발 때 20명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임원진도 구성하고 했고 차차 또 이렇게 공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하고 구청 일단은 뭐 구청은 뭐 시할 이제 필요성 있으면 할 것이고 일단은 법원 앞에서 우리 그 4월 2일 변론 그때부터 1인 시위를 순번제로 이렇게 정해서 3그룹에 속한 분들은
순번제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 시위가 있다면은 전체 또 법원이나 구청에서 단체 시위가 있다면은 모두 참석을 해야 됩니다. 3그룹.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법리나 또 우리 근거를 내세워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우리 분양대금을 찾아올라 했는데 어떤 이익권 카르텔이나 여러 여건들이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완전히 그 방향을 180도 틀어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3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구청이나 아이온 산업개발과 협상 시 자동 협상 명단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손해배상 청구할 때 구청도 상대방이 되니까 이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명단에서 의해서 통보가 됩니다. 송달이 되거든요. 구청에. 그러면은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 명단에 포함된다. 그리고 설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 안 해도 3그룹에 이렇게 소속돼서 이렇게 방청에 대해 참여하고 시위에도 참여하고 하면은 당연히 3그룹에 소속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의무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설명하는 그 내용을 듣고 뭐 이거 이 정도야 나도 참가할 수 있지 하면은 참가해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는 참가 안 할 테야,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위하거나 방청하거나 이때는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힘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이거 방금 설명드렸죠. 본인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4월 중에 공지할 예정이고, 내가 어떤 세 군데 한다겠죠. 대주, 신탁사, 관할 구청 세 군데, 그거를 전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뭐 청구 취지나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또 증거 서류를 정리해서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알아봐서 가능한지 어쩐지 그때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국에 참석할 때 한국에 들어가서 여러 변호사들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가능한가 안 한가 확실히 이렇게 딱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지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주가 되는데 잠부 이번에 청구를 할 겁니다. 잠부 청구. 저번에 설명드렸죠. 우리 배당금은 우리가 소송에 지면은 바로 배당하고 그러니까 잠부 청구를 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전부 청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 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재판부에서 우리의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100% 잘못이다, 이렇게 100% 책임져라 니네들이, 이렇게 거의 안 내립니다. 보니까 과실이나 이런 걸 따져 보니까 행정착오나 이런 걸 따져 보니까, 그리고 니네들이 고의든 방관이든 이렇게 신고 않고 한 게 확실하니까 얼마의 책임을 져라, 공동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없고 판례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구 대상은 농땡, 대주, 교보, 또 우리 신탁사, 그다음에 구청,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주나 신탁사나 이 사람들이 이 대리사무 계약서, 사업 약정서,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하면서 다 대출 약정서나 사업 약정서나 여기에는 다 금법 적용 대상이고 거기에 인허가를 다 받았다 해놓고 막상 실제적으로는 분양 신고를 않고 그런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그 1그룹 소송하다 보니까 이 신탁서는 구청 핑계를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한테 문의를 했더니 아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판단해서 했다. 그러니까 서로 핑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다 대주 신탁사 구청 다 넣어버렸으니까 서로 핑계 못 대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정확히 제시를 못하면은 다 패소하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그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다음에 청구 인원은 한 200명 이상. 저번에는 뭐 1그룹, 2그룹 뭐 나눠서 했는데 이럴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게 또 추진도 않을 것이고, 뭐 1그룹 했다 해서 또 2그룹 추진하고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날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금액도 작고 하니까. 자, 어떻게 하는 거니? 200명 이상을 한 번에 해가지고 다음에는 안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참가하기를 권합니다. 예. 근데 그 청구 금액이 얼마냐?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그 자기 분양대금 납부한 사람이 뭐 5천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1억인 사람도 있고 2억인 사람도 있고 뭐 5억인 사람도 있고 10억인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첨부한 게 아니라 그냥 1인당 무조건 10만 원 동일하게 10만 원. 그렇다 보면 한 200명이 그 하겠다 하면은 그래도 뭐 총 2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청구 비용이 그러니까 효과가 작으니까 인지 때나 변호사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지금 비용이나 저렴하다 이거예요. 또 그 계산 내역을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여 여부는 뭐 개인 선택 가능하고 이걸 들어보고 나 그 정도야 뭐 패소해도 충분히 뭐 가능한 것이니까 하겠다. 대부분 아마 다 할 걸로 믿습니다. 보통 한 200명 이상 되면 분양대금이 한 200억 원 이상 됩니다. 우리 1그룹 이상도 한 180명 정도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약 200억 원 이상 분양대금이 예상이 되는데 만에 하나 200억 원이다 지금 그 200명이 그러면은 좀 2천만 원 청구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 승소 판결 받았다. 그게 판례 아닙니까? 판례. 그러면은 그 우리가 지금 그 청구할 때 소장 제일 처음에 그 청구할 때 우리는 원래 200억 원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2천만 원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대법원까지 가서 그 판결 받아보고 승소하면 나머지는 199억 8천만 원은 그 뒤에 다시 청구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고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잠부 청구가 됩니다. 아니면은 중복 소송으로 기각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계약자가 200명인데 총 분양대금이 200억 원 되고 그 중에 각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만 청구하겠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아서 그 승소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청구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우리가 만약에 승소했다. 그러면 바로 합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이 사람들만 해서 뭐 합의해서 이거는 이제 분양대금을 배당금을 100% 받아오려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구청도 지금 개입이 됐고 구청이 인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분양신고를 받고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중에 1심이라도 승소하면은
1심이라도 승소하면 바로 합의가 돼서 조용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금액이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예상 본인 부담 비용입니다. 자, 예상 본인 부담 비용. 자, 얼마냐? 자, 1심의 중앙지법에 그 청구할 거니까 아까 200명이 10만 원씩 하면 2천만 원 아닙니까? 그게 인지대가 전체가 85,500원. 송달료가 세 곳이니까 23만 4천 원.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1,100만 원. 그다음에 소개가 1,131만 9,500원. 그래서 1심 1인 부담 비용이 56,598원밖에 안 됩니다. 56,598원. 그 다음에 만약에 2심으로 갔다. 그때 인지대가 좀 더 이렇게 늘어나죠. 똑같은 청구 금액에도 늘어납니다. 2심 때는 12만 8,200원. 송달료는 마찬가지입니다. 새 곳이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1인당 부담 비용이 56,811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또 30심까지 간다. 그러면은 17만 좀 더 늘어납니다. 그 2배니까. 30에는 1심의 2배니까. 그 다음에 송달료는 마찬가지로 같고, 그 다음에 소개해 보면은 뭐 변호사 비용은 뭐 거의 안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대법원이랑 그 법률심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처럼 1그룹 대법원에서는 무료로 이렇게 내가 추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간다 하면 또 무료로 할 것이고, 그 금액이 40만 5천 원. 1인 부담 비용으로 나눠보면 200명 할 경우에 2025원이에요. 2025원. 그럼 다 합쳐봤자 3심까지 가서 간다 해도 다 얼마입니까요? 10만원, 11만원, 11만원 꼴 아닙니까? 3심까지 다 간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 비용이 11만원이다. 근데 만약에 승소하면은 이 금액도 다 상대방한테 받아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패소할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물어줘야 되냐? 우리 그 각각 10만 원씩 청구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은 1심의 그 법정 최고 비용이 67만 원이에요. 법정 최고 비용이. 그래서 한 곳당 그 부담 비용이 1인당 그 1인 비용이 3,350원. 그래서 세 곳이니까 세 곳 만약에 패소한다 해서 세 곳 딱 해보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꼴. 2심도 10,000원꼴. 3심도 10,000원꼴. 3심까지 가서 총 패소한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물어주는 금액이 3만원. 이렇게 머리를 짜서 이번은 하겠다 이 말이죠. 무리하게 전부 우리 피해 금액을 전부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10만원씩 해서 우리 그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거 판례를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판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0억 원 만약 200명 한다면 그러면 예상 금액이 분양 대금이나 그다음에 개발비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냥 약 200억 추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할 때 이제 계산해서 그것까지 다 제출할 텐데,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상대방들은 패소하면은 이것까지 우리가 다 물어줘야겠네. 예?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승소를 해서 가성비도 높이고, 또 우리 그 소송하는 그 계약자분들도 부담 없고 3심까지 간다고 해도 3만 원 부담하고 아까 저 6만 원입니까? 저거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1심 받아보고 뭐 이렇게 30까지 해도 11만 원, 아까 거기 뭐 3만 원, 총 13만 원 들어가요. 30까지 패소하고 인지 다 들어가고 막 한다고 해도 1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본인 비용이 패소하고 온다고 해도 그 안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들이 다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근거가 있고, 근데 이거는 형사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처벌할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10년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소송 민사는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피해 금액이 확정된 데가 2020년에 공매로 넘어갔던 간 때가 바로 그때 피해가 비로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멸시효는 상관이 없다. 민사상으로는. 그래서 청구가 가능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을 내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몇 군데 법무부 법률에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우리 계약자님들한테 알려드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비용인데 뭐 바깥 11만 원, 13만 원 내끼려고 3심까지 패소해도 상대방 그 비용까지 물어준다 해도 이런 금액밖에 안 들어가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 새로운 아이언 산업개발이나 중원에서 서로 지금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그 만약에 이제 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네들 지분을 얼마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는 척 하고 하지만은 서로 지금 얽혀 있어요. 사업에 지금 오롯이 지금 아이언 산업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지금 중원하고 아이언 산업개발하고 그 어떤 거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면 계약이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구청을 딱 한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구청이 잘못된 부분을 또 내가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다 증거로 제출할 거라 이 말이죠. 소 진행할 때. 그러면은 뭐 압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협상하는데도 수월하게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의지를 밝혔으니까 상대방이 알 거 아닙니까? 또 이거 유튜브로 다 내가 다 공개해 버렸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문가가 있고 다 지금 머리를 쓰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 사항이 크다는 것을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못 내린다 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압박, 우리의 어떤 단합된 힘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제3 그룹을 만들어서 전부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 신림백화점 계약자님들은 모두 참여해서 우리 그 단합된 힘을 보이고, 그동안 그 피해 금액이 지금 15년 이상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이번에 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대로 1그룹에서 선발대로 좀 쉽게 승소해서 모든 어떤 계약자님들한테 혜택을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그룹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2그룹의 승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한 것이고, 또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소송하다 보면 자료가 나오면은 거기에 또 추가해서 또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계약자님들은 잘 내가 설명한 걸 듣고, 또 뭐 이렇게 저렴한데 안을 리가 없잖아요. 그동안 비용 부담이 커가지고 망설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혹시나도 패소하면은 이거 또 변호사 비용 많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싹 없애기 위해서 잠부 청구라는 그런 걸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잠부 청구하게 되면은 시일이 걸리니까 나머지 청구하거나 또 다른 사람 하려면은 소멸시효가 보통 걸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 소멸시효 걸릴 리도 없고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한 거를 잘 들으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3그룹이 뭐 하는 것이냐, 또 어떻게 하는데, 또 3그룹에 들어가면 무조건 소송에 해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하시는데, 뭐 참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렴한 비용인데 참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참가하면서 더 단합된 힘을 보이고, 또 구청에 가서도 또 이렇게 건축과장 만날 때 같이 동참해서 만나시고, 시장 그때 시장도 오락해서 시장 보는 데서 건축과장이랑 오락에 대해서 미리 면담 날짜를 잡고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장한테, 건축과장한테, 또 거기 건축 담당도 올 거 아닙니까? 니네들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하고, 우리가 또 새롭게 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할 테니까 대신 또 우리한테도 그동안 피해 금액에 대해서 좀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고, 뭐 그런 어떤 상황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간략하게 우리 3그룹을 만들었는데 뭐를 할 것이냐 잘 모르고 어정쩡하고, 그리고 3그룹에 또 하면은 또 뭐 무조건 소송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옛날 뭐 패소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채권 해서 승소한 사람이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신림백화점 수분양자라면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우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면은 어떤 소송 자료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합니다. 금액이 작고, 그 다음에 눈치 보는 사람이 있고 무임 승차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자료를 공개 않겠습니다. 답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나 뭐 이렇게 좀 시일이 지나면 그때 공개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으로는 뭐 이렇게 않겠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고 나의 어떤 공지사항이나 잘 보시고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3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깊이 다쳤어. 희망이란 걸 잊고 살았던 나, 하지만 그때 네가 다가왔어. 나를 일으키는 희망의 손길, 꺼져가던 내 빛을 다시 밝혀줘. 너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